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이 1,300만 불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재산 소유자들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적은 재산이나마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요즘 뭐 윌, 유언장도 있고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고 프로베이트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용어들은 참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화요일 날 아침인데 네. 이제 죽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상속세는 또 어떻게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난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알아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약 상속과 증여는 돌아가실 때 한 사람한테 주는 공제액이 1,300만 불. 네, 네. 그다음에 부부면은 2,600만 불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증여 상속세에 걱정할 필요가 걱정 하나도 없죠.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녀들한테 모든 재산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넘어가게 하려면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기에 트러스트를 만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왜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트러스트의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트러스트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트러스트인데 한국말로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신뢰,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단어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법적인 단어는 legal entity, legal arrangement. 우리가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네. 그래서 트러스트는 코퍼레이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의 별도 법인이니까 모든 재산을 그 법인한테 옮겨놓고 살아있는 동안 그게 트러스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로 준 사람은 그랜토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트러스티가 되고, 그리고 그 베네핏을 받는 사람은 베네피셔리가 되고, 수혜자가. 그런 삼각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좀 쉽죠. 근데 내가 재산을 옮기고 내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늘은 트러스트에 넣어놨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것의 주된 장점은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일단은 내 재산이 아니죠. 트러스트에 넣은 재산은 내 재산이 안 돼버려요. 그렇게 되나요? 소유주가 트러스트가 소유주예요. 그럼 나는 죽었어도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석세서 트러스트가 이미 임명이 되어 있어요. 네. 트러스트 속에. 이현주 씨가 들어있어. 이현주 씨가 그 재산을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죽고 아무런 트러스트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유언장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유언장을 가지고 맘대로 내 재산을 그냥 누구한테 그냥 줄 수도 없고, 또 유언장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있어도. 네. 법원은 뭐냐면은 이 망자, 돌아가신 양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누구한테 주자는 이야기냐, 진짜 이것이 진실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가지고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패밀리도 있지만 복잡한 패밀리도 많이 있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두 번 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이쪽에 엄마와 저쪽에 엄마, 여러 가지 샘플이 다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유언장에다가 넣어놨는데 마지막에 유언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데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했을 당시에 고치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프로베이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프로베이트는 법원이 모든 서류 갖고 와. 모든 재산이 뭐 있어. 내가 여기서 지시를 할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간 대로 다 나눠서 잘 가지고 살아. 라고 하는 법원이 주정부를 대신해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 관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것들은 그 프로베이션에다가 소송까지 걸리면 뭐 2년 3년씩 가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노출이 돼버리고 뭐 유명한 배우들 뭐 2억 불, 3억 불, 10억 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해 관계자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나한테 5천만 불 준다고 약속했어. 그때 내가 쓴 것까지 다 봤어. 내가 그걸 카피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장려도 못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다 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발표를 하잖아요. 네, 나오죠. 그러면 일부는 막 경악하고 일부는 행복해하고 아, 하는데 그럼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만들 때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잘 짜서 만들었을 텐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런 봐요. 수도 있지만은 또 예. 유언장을 너무 쉽게 그냥 말로 하는 유언장. 아하. 그 다음에 글로 자기가 적당히 써버리는 유언장. 네. 이건 다 이 민법은 각 네. 주의 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주법마다 어떤 것을 인정해 주느냐. 윌은 유언장은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런 전통적인 논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 하나를 가지고 부동산을 제3자 아니면 자녀한테 넘길 때에는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넣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 단점도 있지만은 가장 내 재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트러스트 이미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내 재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지명한 트러스티가 이 재산을 관리하고 디스트리뷰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원래 부부는 이제 공동 소유 부동산 뭐 조인트 테넌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딴 사람이 다 나머지 가져가죠. 배우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 다 아닙니까? 넘어가죠. 예. 그러면은 뭐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뭐 법원이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프로베이시라는 절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좋은 네. 질문이신데 예. 한번 보십시다. 조인트 테넌시는 쉽게 재산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미국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근데 퍼스트의 남편이나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이 와이프나 남편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남편이나 와이프가 두 번째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돌아가실 때는 어떡할래요? 두 번째 와이프나 남편이 다 재산을 가졌는데 거기에 트러스트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게 다 프로베이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있는 사람들이라 고민해야 될 일인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골치가 아프긴 아프네요. 아프죠. 아프죠. 근데 왜냐하면 프로베이션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소송까지 관련돼 있고 소송이 관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고 돈도 100만 불짜리라고 하면은 프로베이션 피가 한 6만 불 들어갑니다. 와우,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홀머리 아프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이복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인데 네. 왜 안 주냐라고 그럴 수도 하기 있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심플한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적에서는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돈 있는 부부들은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소시민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 은행 예금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은행 예금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이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뭐 글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이죠. 예. 그 부동산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만들어 놓거나 프로베이스를 가거나 그러면은 큰 재산은 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체킹 어카운트, 네. 그다음에 CD, 네. 주식 매주 그런 이런 거요. 것들은 네. 최초에 오픈하실 때 예. 당신네들이 오픈했지만은 베니피셔리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봐요. 아, 은행 지금 예금도요? 다 물어봅니다. 베니피셔리가 누구냐. 그랬던가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그때
베네피셔리에 자기 아들, 딸 아니면 와이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데스 서티피케이트만 들고 그 은행에 가면은 네.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베네피셔리에 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허. 제 어카운트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금액이 큰 경우는 반드시 네. 확인하고 예. 근데 베네피셔리 큰 아들을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러면은 고치세요. 네. 아이라 같은 경우에는 베네피셔리를 항상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 일반 뱅크도 이거 아들 이름 넣으세요라고 해서 네. 가볍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만은 네.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그다음에 큰 재산은 자동차 아닙니까? 예. 자동차도 transfer on death라는 그 우리가 디드가 나오잖아요. 예. 핑크슬립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어허. 처음 사는 집, 처음 살 때는 아마 물어보면 거기다 이름 집어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중고차를 샀을 때는 내가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가져오는 건가? 그 누가 가져간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준 사람이 자동차의 타이틀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논리입니다. 아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생명보험금이 원래는 A라는 자녀 이름으로 다 돼 있다고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베네피셔리가 다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 서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논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눈 뜨고 뺏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대개다 이런 그런 경우도 경우에 있더라고요. 네네. 소송이 걸릴 수가 많아요. 소송이 걸릴 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 예. 측에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예.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그렇게 바뀌는 예.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히스토리에 이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하. 영화네 영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슈런스는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재산보다 예. 뱅크 어카운트에 1,000불, 2,000불하고는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100만 불, 200만 불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날짜에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병원 기록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위원장을 바꿨다 아니면 네네. 트러스트를 바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이건 네 재산이 아니야. 아버지의 오리지널 뜻이 맞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냐?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 트러스트를 하러 변호사를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만나러 갔었더니 이 뭡니까 그거 하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뭐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의 운명할 때가 되실 때 연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뭐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죠. 다 물어보고 사인하고 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죠. 맞아. 근데 돈의 문제 또 자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복잡한 관계 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고 언제 시간이 나면은 이런 그 히스토리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글쎄요. 많이 있죠. 네.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이 말리부 비치에 젊은 20대가 맨날 주중에 서핑만 하고 있을까? 그죠? 네, 일도 안 하고. 네네. 아이고 뭐 자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2천만 불이 나한테 오는데 못 났다고 내가 일하냐? 2천만 불이라면 은행에다 내놔도 내가 한 달에 5만 불씩 인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많겠죠. 사연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